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기 손님, 계산대 앞에 있던 직원이 단호하고 높은 톤으로 외쳤다. 매장 안은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사람들이 슬쩍 눈길을 보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네? 저 말씀이신가요? 몸을 돌린 남자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를 향해 직원이 다시 도를 넘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여기는 추가 요금 지불하셔야 들어올 수 있다고요. 누구 허락 받으셨습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잠시만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 뷔페 이용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요. 지금 사람들 다 요금 추가로 냈거든요. VIP 시간대가 겹쳐서 기본 요금에 프리미엄 요금 붙습 다시 계산하세요.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손님 몇 명이 살짝 흘낏거리며 수군거렸다. 아니, 프리미엄 요금이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설마 몰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큰 배너 안 보이십니까? 주말 및 공휴일 특정 시간 프리미엄 요금 적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배너는 봤습. 그런데 거기에 추가 요금이 이렇게 많이 붙는다고 적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손님이 제대로 안 읽으신 거겠죠. 어쨌든 규정은 규정이니까 당연히 내셔야죠. 아니면 그냥 나가시던가. 그 순간 옆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저거 봐, 또 시작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도 작게 대답했다. 매번 이상한 방법으로 돈 더 받아내고 항의하면 보안 부르는 거 말이야.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 매장 안 공기가 서서히 차갑게 식었다. 앞뒤로 대기하던 손님들도 저마다 웅성거리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차라리 그냥 다른 곳으로 갈까? 하고 고민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저 직원 너무 무례하잖아. 게다가 프리미엄 요금이라는 게 맞긴 한 걸까? 계산대 직원은 이런 반응을 아예 듣지 못한 듯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앞에 남자에게 따지듯 외쳤다. 지금 저랑 말싸움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손님? 저도 여기서 일하는 입장이니 규정은 지켜야죠. 손님이 안 지키시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알겠습.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면 낼게요. 그런데 배너에 기재된 정보만으론 알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앞으로 고객들에게 좀 더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 말이야 좋죠. 그런 것도 다 안내해 왔습. 그런데 손님이 못 들은 거니까 남 탓 말고 요금 내세요.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기 꽤 비싸던데. 주말이라도 그렇지 너무하네. 다른 사람들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결제 단말기에 카드를 건넸다. 바로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한데 혹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집중되었다. 캐주얼 차림을 한 채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젊은 남자가 계산대 근처로 다가서고 있었다. 매장의 형광등 조명 아래서도 그 눈빛만큼은 반짝였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손님이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 매장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안내해야 하는데 망설이시길래요. 직원이 말을 잘라내듯 툭 내뱉었다. 그 젊은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아, 규정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는 건 당연히 지켜야 할 부분이죠. 다만 손님께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 조금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손님이시라면 그냥 본인 일이나 신경 쓰세. 이런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직원의 얼굴엔 짜증과 권위가 뒤섞여 있었다. 주위 사람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도 보였다.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의 모자를 살짝 벗어 들어 보이며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 혹시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배너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지 궁금해서요. 순간 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혹시 저분 뭔가 익숙한데? 그러게 누군가 닮았어. 혹시 그러나 직원을 포함해 아직 대부분은 그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계산대 직원은 그저 귀찮다는 듯 손목시계부터 흘끗 보았다. 손님 뭘 자꾸 캐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매장 내부 규정입니 주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프리미엄 시간대라 기본 요금에 10,000원이 추가돼요. 배너에도 적혀 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아, 이해했습. 그럼 이 시간을 피해 오면 기본 요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니까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 만약 그게 마음에 안 든다면 나가시면 되고요. 이쯤 되자 옆에 있던 남자가 어깨를 으쓱이며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알기로는 추가 요금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내가 잘 안 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신 건데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네? 본인도 이 사람 편이세요? 규정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젊은 남자가 다시 부드럽게 개입했다. 규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안내가 충분치 않아서 발생한 오해일 수 있으니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규정을 친절하게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직원의 음성이 점점 커지고 거칠어졌다. 주위에선 몇몇이 저 직원 또 시작이야 라며 작은 소리로 수군댔다. 그때 계산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중년 부부가 다가왔다. 중년 남자는 손해본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가족 5명이서 왔다가 추가 요금 때문에 결국 밥도 못 먹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솔직히 이 시간대에만 요금이 더 붙는다고 명시해 놓긴 했는데 현장 안내는 거의 없잖아요. 중년 여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서 울상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요? 그 젊은 남자는 그 부부를 향해 미안한 듯 말을 걸었다. 혹시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뭘 더 해볼 수도 없고 추가 요금까지 내기에는 부담도 돼서요. 저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젊은 남자가 부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만류했다. 부부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시죠? 저희는 그냥 떠나면 돼요. 여기 직원분도 저렇게 화를 내시니 더 있고 싶지도 않고요. 젊은 남자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단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이 대화를 듣던 계산대 직원이 한숨을 푹 쉬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손님은 대체 누구신데 이런 상황에서 자꾸 끼어드는 거죠?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예의를 표하듯 인사했다. 저는 그냥 축구하는 사람이니 소개가 늦었네요. 제 이름은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매장 내부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손흥민? 진짜 손흥민? 하며 몇몇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내 웅성거림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휴대폰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해 들이밀어졌고 순식간에 매장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이가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 정말 손흥민 선수 맞나요? 실물 처음 보는데 정말이네. 계산대 직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손흥민이요? 그러면 그 손흥민 선수? 네, 제가 그냥 편하게 식사하러 왔습. 그런데 상황이 좀 안 좋아 보여서요. 저도 축구 외에 다른 건 잘 모르지만 가능하다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환호 섞인 반응을 보이거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진짠가 봐요. 아까부터 뭔가 익숙하다 싶었는데. 와, 사진 찍어도 되는 건가? 지금은 분위기가 좀 그렇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계산대 직원은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 손흥민 선수라면야. 아, 저도 축구 팬인데 실물을 뵙다니 영광이네요. 근데 뭐 규정은 규정이니까.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직원과 눈을 맞추었다.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이의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안내가 충분치 않아 생긴 불편을 말씀하고 계시니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다들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저도 지금 설명했는데 손님들이 계속 불만이라기보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니 답답해 하시는 거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배너 위치나 안내 방식을 조금 보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계산대 직원은 잠시 입을 닫고 고민하는 듯 했다. 주위 사람들도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 뒤쪽에서 기다리던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다. 사실 저는 자주 오는 편이라 오늘도 당연히 이 시간대는 비싸겠구나 생각하고 왔어요. 그래서 불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 오는 분들은 인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또 다른 손님도 나섰다. 저도 추가 요금 규정은 알았는데 금액이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어요.
10,000원이 아니라 5,000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란스러운 시선이 직원에게 쏠렸다. 직원은 불편한 듯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우선 제가 배너 내용도 다시 확인하고 안내도 좀 더 큰 글씨로 붙이는 방향으로 건의해 보겠습. 그런데 오늘은 이미 이렇게 되어 있으니 당장 바꿀 수는 없어요.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정도면 오늘은 이 시간대라고 안내해 주시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일하고 있긴 하지만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니저한테 말해 봐야죠.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리고 손흥민이 잠시 숨을 골랐다. 여기 조금 전에 아이들 데리고 오셨는데 결국 떠나려던 가족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그분들 식사비를 대신 내도 될까요? 네? 순간 직원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 모두가 일제히 그를 쳐다봤다. 손흥민은 겸연쩍은 듯 웃으며 계속했다. 아이들도 배고플 텐데 그냥 보내기 죄송해서요. 혹시 매장 규정상 문제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식사비를 부담할게요. 계산대 직원은 순간 입을 다물고 뒤에 서 있던 매니저를 힐끗 보았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손님,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직원, 매니저님, 손흥민 선수가 저 가족 식사비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순간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이내 차분하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시라면 당연히 저는 좋습.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매장 안이 다시 웅성거렸다. 우와, 진짜 멋있다. 가족 밥값까지 대신 내준대. 이래서 손흥민이 대단한 거야. 인성도 챔피언이네. 그 부분은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저희가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담될 것 같아요. 저희가 괜히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저도 식사하러 온 거니까 저 때문에라도 기분 좋게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부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이럴 수가. 감사합니 저희 아이들까지. 정말 큰 은혜를 받네요. 손흥민이 가족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말하자 직원도 굳었던 표정을 다소 풀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손님.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아직 고집스러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혹시 마케팅 목적으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직원이 기묘하게 묻자 주변 사람들이 흠칫하며 직원 쪽을 노려보았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요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이 자선 행사 같은 걸로 홍보도 하잖아요. 가끔 그런 사례가 있길래 주변에서 곧바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듯하네요.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지 연예인도 아니고 자선 행사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너무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태클을 거는지. 그러자 손흥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직원에게 답했다. 저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니 괜찮으시다면 추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식사도 오늘 제가 부담하고 싶습니다. 예, 잠깐 손님이 부담을 하신다고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이 될 텐데. 매니저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손흥민은 얼굴에 진지함을 띄었다. 여기 근처에 있는 복지관이나 힘든 분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 제가 축구 선수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는 기회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계산대 직원은 말없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의도인지 조금씩 실감하는 것 같았다. 그럼 저희가 홍보 목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하는 건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습. 사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발적으로 사진 찍히는 건 싫지 않지만 제가 일부러 이걸 홍보 수단으로 삼고 싶진 않아요. 매니저가 서둘러 그렇다면 사진은 최대한 자제하겠습. 그래도 손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되나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저한테는 감사함을 표현할 작은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매장 측에서도 잠시만 협조해 주시고 배너나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팀에 건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기분 좋게 식사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알겠습, 저희도 노력하겠습. 오히려 감사드려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불만 가득했던 손님들이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그와 매니저를 지켜보았고, 직원의 태도도 조금은 누그러진 듯 보였다. 그 순간 이미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던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다. 손 선수님, 저 사실 요즘 학비도 모자라고 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뷔페라는 곳 자체를 거의 안 와봤어요. 오늘은 친구가 생일이라고 해서 겨우 모아서 왔는데 추가 요금이 너무 부담됐음. 이미 카드 할부로 계산을 했지만 지금 후회 중이었어요. 손흥민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청년을 쳐다봤다. 그런데도 친구 생일이라서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요. 오늘 식사가 만족스러우셨나요? 청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실 비싼 비용을 낸 만큼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고 조급해져서 제대로 즐기진 못했어요. 왠지 패배감도 느껴지고요.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마음, 제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부담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이왕이면 즐겁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옆에서 매니저가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 전까진 이런 사연이 있는 손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 그냥 규정대로만 생각했어요. 손흥민이 매니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현장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도 요즘 시대는 공감과 배려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으니까요. 직원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잠시 쳐다보았다. 얼굴이 살짝 붉어진 것 같았다. 그제야 주위에서도 웅성거리다가 한 사람씩 조용해졌다. 뷔페 안에는 어느새 묘한 정적과 동시에 따뜻한 기류가 감돌았다. 자, 모두들 추가 요금 부분은 잘 안내받으셨으니 식사 맛있게 하시고, 혹시 모르니 제가 오늘 식사비를 조금 부담하면 어떨까요? 매장에서 가능하다면 제 마음이 허락하는 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나 이 시간대에 생각지도 못한 요금을 내야 했던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의 제안에 많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에이, 손흥민 선수 개인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한 가족 거 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넓네. 나까지 덤으로 받긴 미안해서 난 괜찮아. 그러자 손흥민이 크게 웃었다. 아닙니.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되고요. 전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작게 기침을 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사실 우리 뷔페가 주말 프리미엄 요금을 받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지만 안내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합니. 고객님들께서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해 사과드리고요. 오늘 손흥민 선수께서 특별히 뜻을 내주셔서 어려운 분들이나 미처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의 한 해 선수님이 일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심니 매장 측에서도 감사의 뜻으로 추가 요금을 조금 조정하거나 할인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분위기는 조금 전과 완전히 달랐다. 몇몇은 괜히 감동을 받은 듯 눈시울이 붉어졌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 가족들은 이제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뒤늦게 도착한 한 어머니와 아이 둘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직원이 이번엔 이전과는 달리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지금 시간이 프리미엄 요금 시간대이긴 한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인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사실 오늘 아이들이 뷔페에서 외식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용돈 아껴서 왔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더 비싸네요. 그럼 그냥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직원이 손흥민을 눈짓으로 한번 보았다가 다시 여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미처 안내가 부족했습. 오늘은 특별히 지원이 가능하시니 편하게 식사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좌석 안내해 드릴게요. 여인은 영문을 모른다는 듯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의아해했다. 지원이라니요? 그때 뒤에서 한 중년 부인이 부연 설명을 해주었다. 오늘 여기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비를 지원해 주신대요. 그냥 편하게 드세. 축구 좋아하시죠? 정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라면 우리 아이들도 알 텐데. 믿기지 않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줄을 따라 들어갔다.
아이들은 엄마, 진짜 손흥민이 여기 있다고 하고 크게 눈을 빛내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손흥민이 아이들에게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자 아이들은 수줍게 웃으면서도 그를 향해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분위기가 한결 따뜻해지자 매니저가 다시 마이크를 들어 안내했다. 오늘 손님들께서 불편 겪으신 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대 쪽 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이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은 손흥민에게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손 선수님 혹시 사인 가능할까요? 사진은 지금 분위기가 좀 그러니 포기하고요. 에이 물론이죠. 사인 정도야. 손흥민은 즐겁게 사인을 해주며 사람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눴다. 그리고 틈틈이 매니저와 직원들을 불러 세심한 의견을 건넸다. 사실 요즘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추가 요금을 확 올리면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정규 시간대 요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말 프리미엄이라 해도 한정된 시간대에만 적용하거나 가족 단위는 좀 더 할인을 해준다든가. 매니저가 진지하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이 부분을 검토는 해왔지만 매출 부분이나 운영 효율 때문에 선뜻 바꾸지 못했습. 그러나 오늘 같은 사례를 보니 너무 무리하게 요금을 책정하면 오히려 고객들과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깨닫네요. 상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옆에서 직원이 머뭇거리다가 작게 입을 열었다. 손 선수님 아까 조금 불쾌하셨죠? 제가 워낙 예민하게 대응했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요즘 매장 운영도 힘들고 컴플레인도 많아서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대응했어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충분히 이해합니 일을 하다 보면 컴플레인이나 규정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잖아요. 저도 경기 중에 심판 판정이나 관중들의 반응에 예민해질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그 다음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응이라니, 네, 그 마음나, 잘못하거나 실수가 있었다면 또 규정이 어쩔 수 없이 엄격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모색해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따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매장에서 규정 바꿀 권한은 저에게 없고 그러다 보면 저도 곤란해지니까. 근데 오늘 느꼈습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고 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태도 변화가 많은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정말 죄송했고 또 감사드립니다. 손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직원은 허리를 숙여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주변에서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뭉클함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곧이어 사람이 몰리자 뷔페 측에서 즉석으로 사소한 공지문을 만들어 입구와 계산대 근처에 붙이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추가 요금 발생 10,000원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크게 써놓았다. 그리고 매장 직원이 직접 손님들에게 추가 요금을 다시 한번 공지하며 양해를 구했다. 일부 손님들은 그럼에도 10,000원은 좀 과하지 않아? 라며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래도 한층 부드러워진 안내 덕분에 큰 충돌 없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식사 도중 복도 끝자락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가 오갔다. 혹시 우리도 힘든 형편이긴 한데 괜히 이걸 이용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네. 그래도 아이가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 손 선수 덕분에 우리도 한 끼 제대로 먹어보는 거지. 맞아,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꼭 보답하면 되지. 이어 한 장년층 여성은 손흥민 근처에 와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제가 요양 중인 남편이 있어서 자주는 못 나오는데 오늘 간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 뷔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선수님 덕분에 남편이 좋아하는 스시도 마음껏 먹게 됐습. 정말 고마워요.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저도 그저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늘 느끼기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을 뿐이니 남편분도 쾌유하시길 바랄게요. 여성은 손을 덜덜 떨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고 손흥민은 잠깐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다.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세.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결국 그날 저녁 뷔페에서는 손흥민의 배려 덕분에 예상치 못한 잔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문제의 씨앗이었던 추가 요금은 여전히 논란거리였지만 적어도 당일만큼은 필요한 손님들에게 지급될 할인과 지원이 마련되었다. 매장 측도 명확한 표지판과 공지를 통해 불만을 최소화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손흥민이 다시 계산대 주변에 모였다. 직원은 머쓱하게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 저도 사실 축구 좋아해서 손흥민 선수 경기를 자주 봐요. 근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또 상황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사람이 왜 국위선양한다는 얘기를 듣는지 알겠네요. 손흥민은 크게 손살에 쳤다. 과찬이세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 그래도 오늘을 계기로 이 피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저도 기쁠 것 같습니다.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추가 요금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비용이 꽤 나올 텐데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일단 오늘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와주신 분들이 기분 좋게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잠시 후 계산대를 지켜보던 다른 손님이 손흥민 쪽으로 다가왔다. 손 선수님, 제가 취재 기자인데요. 혹시 간단히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사로 쓰면 어떨까 해서요. 손흥민은 살짝 주저하는 듯 했지만 매니저가 직원들에게서 눈빛을 보내며 우리 가게에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작은 목소리로 흘렸다. 직원도 내심 홍보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하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공손히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요. 어렵게 결정한 일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가도 괜찮습. 굳이 기사를 써야 한다면 우리 매장 직원분들과의 오해가 풀린 이야기 정도로 써주시면 좋겠습. 누가 봐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기자는 다소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그럼 오늘 일은 예쁘게 담아내겠습. 괜한 자극적인 기사로 만들진 않을게요. 그렇게 인터뷰는 간단히 진행되었고 손흥민은 오늘은 그저 순수한 마음이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기자도 알겠습.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기사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돌아갔다. 저녁 시간이 마무리될 즈음 매니저는 직원들을 모아 내부적으로 간단한 미팅을 열었다. 오늘 일로 배운 게 많습. 앞으로는 안내 표기도 더 크게 하고 계산 시에 프리미엄 요금에 대한 고지를 무조건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 그리고 혹시나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매장 영업을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손 선수님 말처럼 조금 더 나은 방식을 고민해 봅시다.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중에는 아까까지 강경하게 손님을 몰아붙이던 직원도 있었다. 그는 미팅이 끝나자마자 다시 계산대 근처에서 손흥민을 찾아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 앞으로는 제 태도도 바꾸려고 노력할게요. 지금까진 무조건 규정이라는 생각만 해왔는데 조금은 유연해져야겠다고 느꼈어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변화일 거예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상부에서 뭐라 할 수도 있고 또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는 노력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 그리고 손 선수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이 마음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저도 축구 볼 때마다 손 선수님 응원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남자 손님이 다가왔다. 저도 사실 처음엔 억울해서 막 화가 치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정말 특별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네요. 간단히 사과할게요. 무턱대고 직원분한테 예의 없이 항의한 면도 있었거든요. 직원은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제가 더 죄송하죠. 덕분에 저도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응수했다.
서로 예의 바른 사과와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뷔페 내부에는 더없이 훈훈한 공기가 가득 찼다. 손흥민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 막 들어온 손님들도 안내를 받으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안내문을 보고 이 시간엔 10,000원 더 내야 하는구나 라고 혼잣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럼 다음엔 점심시간 때 와야겠다며 식사 전략을 세우는 가족들도 있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직원에게 간단한 서류나 사연을 이야기한 뒤 약간의 할인 혜택을 받거나 손흥민이 기꺼이 결제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덕분에 그들은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며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마침내 손흥민이 식사를 마치고 슬슬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운 듯 웃으며 답했다. 다들 너무 크게 환영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냥 평소처럼 식사하러 왔다가 일이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부모 손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다가왔다. 선수님, 저희 아이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혹시 다음에 시간 되시면 사인회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도 반짝이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열리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남의 식사 자리에 찾아와서 굳이 시끄럽게 하지 않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더 뜻깊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계산대 직원도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했던 말이나 행동, 혹시 상처가 되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 그리고 오늘을 계기로 저희 매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직원의 손을 잡으며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힘내세요. 라고 짧고 힘있게 답했다. 그렇게 계산대 주변에서의 모든 갈등이 정리되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멋진 마무리가 시작되었다. 뷔페 매장 입구 근처에는 오늘의 배움,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든다 라는 간이 안내판이 붙었다. 그 아래에는 매니저와 직원들이 쓴 간단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안내판 앞을 지나가던 가족들이 대화를 나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작은 배려가 큰 변화를 만든다. 오늘 뭐가 있었나? 글쎄, 손흥민 선수가 왔다 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 일 때문인가? 직접 상황을 목격한 한 청년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맞아요,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곳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죠. 유명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달까. 그 말을 듣고 지나가던 또 다른 사람이 슬쩍 귀를 기울이다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 중인 친구에게 말했다. 이건 꼭 SNS에 올려야겠어.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규정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가 많은데 배려와 소통이 있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진 그날 밤, 손흥민은 매장 밖에서 경호원도 없이 혼자 걸어 나오며 다시 모자를 푹 눌렀었다. 매니저와 직원이 문 앞까지 배웅을 나와서 계속 인사를 했다. 손흥민 선수님, 정말 감사했습.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가 맛있는 음식 정성껏 대접하겠습. 그땐 추가 요금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매니저가 농담 섞인 말로 웃음을 자아냈다. 부담스럽게 대접하진 마세. 저도 손님이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세. 곧 있을 리그도 잘 치르고 대표팀 일정도 잘 소화할 테니 응원 부탁드려요. 당연하죠? 한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축구 선수 아니십니까? 꼭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가 떠난 뒤에도 매장 안팎에서는 역시 우리나라 대표 에이스다워라는 말과 함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서로 나누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남아있던 손님들은 마음 편히 식사를 마무리하고 돌아갔고, 매장은 문을 닫기 전까지 직원들과 매니저가 재차 새롭게 붙인 안내문과 정책을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손흥민이 와서 밥값을 대신 내줬다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그 과정을 SNS로 올렸고, 또 누군가는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다. 그리고 이를 본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배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며칠 뒤 뷔페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주말 프리미엄 요금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많은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명확한 안내와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으며 실제로 일부 할인 제도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손흥민이 추가로 입김을 넣어서가 아니라 매장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고민을 거쳐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그날 사건의 당사자였던 계산대 직원도 개인 SNS에 작게나마 후기를 남겼다. 규정만 내세우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까지 놓치게 된다. 오늘 한 유명인 덕분에 배웠다. 작은 친절이 결국에는 규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 이 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공감을 얻었고 좋아요가 폭주했다. 댓글에는 격려와 응원이 넘쳐났다. 물론 모든 사람이 손흥민의 선행을 찬양하거나 좋게 보지는 않았다. 유명인이니까 가능한 일이지 라며 냉소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베푼 선의에 더 의미가 있다. 고 입을 모았다. 며칠 후 뷔페는 좀 더 정돈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입구에는 새로운 배너가 걸렸다. 주말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프리미엄 요금 적용 10,000원 추가.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반드시 직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문구로 혹시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써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눈에 잘 띄고 따뜻한 배려가 느껴지는 문구였다. 며칠 뒤 언론에도 짧게 기사 한 꼭지가 났다. 배려가 만든 기적, 손흥민 선수의 작은 선행에 한 뷔페가 달라졌다. 매니저와 직원,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던 손님들의 인터뷰를 조합해 만든 내용이었다. 반응은 뜨거웠고 대중들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인성에 감탄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 본인은 해외 경기를 위해 출국했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인터뷰나 영웅담을 퍼뜨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날 뷔페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을 기억했다. 규정이라는 단어로 꽉 막힌 분위기 속에서도 친절과 배려 하나가 어떻게 모두를 웃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만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그 인생의 한 페이지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뷔페를 방문할 때마다 그날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아, 그때 손흥민이 다녀갔다고 하더라고 말하며 미소를 띠곤 했다. 그리고 계산대 직원들도 조금 더 부드러운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때로는 여전히 규정 문제로 충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손님 입장에서도 이해는 되지만 이 규정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한 겁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법을 익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뷔페는 지역에서 꽤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곳으로 거듭났다. 매니저와 직원들이 부지런히 노력한 결과였고 무엇보다도 한 번 일어난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역시 변화라는 게 강압적으로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서로가 이해해 보려는 대화, 그리고 조금의 배려가 이렇게 멋진 결과를 만들다니. 그러면서 하나 둘 자신들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비슷한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그 뷔페 직원 중 한 명이 문득 생각해냈다. 손흥민 선수님께 고맙다는 메일이라도 드릴까? 그래서 구단 측에 문의한 끝에 간단한 감사 편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선수님이 그날 심어주신 배려와 격려 덕분에 저희 매장도 더 나은 정책을 실행 중입니. 덕분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챙려습 언제든 다시 오시면 환영합니. 감사해요. 라는 내용이었다. 답장이 곧 오지는 않았지만 구단 관계자를 통해 전해 듣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고마운 마음으로 잘 읽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라는 소식만이 전해졌다. 직원들과 매니저는 그 소식에 환하게 웃으며 그날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렸다. 정말 멋진 하루였지. 그러고 보니 어느 직원이 회상하듯 말했다. 처음엔 그렇게 싸늘하고 무례하게 소리치고 보안 부를까까지 생각했는데 결국엔 손님과 우리가 함께 미소를 짓고 있었잖아. 응, 나도 그 순간 아직도 생생해. 사람들 모두가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고 왠지 영화를 찍는 것 같았어. 매니저도 고개를 끄덕였다.
곁에 있던 다른 직원이 덧붙였다. 손흥민 선수님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했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는데도 결국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래도 전혀 거만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을 지적하기보다는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 주셨잖아. 맞아.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식사비를 부담하겠다는 그 마음이었어. 말로만 도와드릴게요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니까. 직원들 사이에 잔잔한 감동의 파도가 번졌다. 그러다 누군가가 이렇게 결론 지었다. 그렇지. 작은 배려가 결국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마음 잊지 말자. 그날 이후 이 뷔페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여기 뷔페 주말에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친절해. 그리고 힘들면 말만 하면 이해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더라.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이 가게 변화에 한몫했다고. 사람들은 그러면서 호기심과 기대를 안고 뷔페를 방문했고 종종 추가 요금을 아깝지 않게 느끼곤 했다. 매출도 조금씩 나아졌다. 물론 여전히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할인을 해줄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대화로 풀어가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한편 도움을 받았던 가족들과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에 감사 후기를 남겼다. 가정 형편 때문에 뷔페 외식을 엄두도 못 냈는데 뜻밖의 기회를 얻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줬습.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저도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그날 손흥민 선수와 직원분들이 보여준 배려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은 자연스레 사람들 사이에 선순환의 가능성을 일깨웠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면 받은 사람도 언젠가 그 손을 다른 이에게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 규정은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 그리고 대화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시간은 흐르고 손흥민은 또 세계 무대를 누비며 활약했다. 국내에도 경기나 광고 촬영 때문에 잠깐씩 들어올 때면 혹시나 다시 그 뷔페에 들를까 싶어. 직원들은 작은 기대를 품었다.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지만 언젠가 만일 손흥민이 방문한다면 이번엔 그를 환영하는 새로운 안내문과 풍성한 미소를 준비해 둘 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짐했다. 손님이 들어올 때 무턱대고 누구 마음대로 들어와 하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말자. 그 대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자리 원하세요? 라고 부드럽게 말하자. 아무리 규정이 중요해도 결국 그 규정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사람이니까. 며칠 후 가게 문 입구에 작은 팻말이 추가로 세워졌다. 안녕하세요. 주말 5시부터 7시까지 10,000원이 추가됩니?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손님을 환영합니다. 그 밑에 작게 이런 문장이 덧붙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직원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작은 배려가 큰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뷔페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손흥민의 유명세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임을 깨닫고 있었다.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또 온다면 우린 진짜 제대로 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땐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고 싶어. 어느 바쁜 주말 오후 다시금 뷔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이젠 예전처럼 누구도 함부로 소리를 지르지 않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추가 요금을 안내했으며 손님들도 이해하고 고마워했다. 어린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다니며 여기 손흥민이 왔다 갔다는데 하고 이야기 나누곤 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어. 직원들도 친절해졌더라 라며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어떤 변화는 대단한 힘이나 제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 다만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규정을 지키되 필요한 곳엔 배려를 아끼지 않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날 뷔페에서 벌어진 일은 확실히 그런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계산대 앞에서 친구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직원이 살짝 미소 지었다. 맞아요. 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모두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 작은 대화 안에 이 뷔페와 이 사회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어떤 유명인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이곳에서 또 다른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을. 끝으로 매장 한 구석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 잊지 마세 규정은 중요합니. 그러나 사람을 잃지 않는 규정이 더 중요합니. 그리고 받은 사랑은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줄 때 비로소 빛이 남니. 감사합니다. 직원들은 이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바로 작은 배려야. 손흥민 선수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진 못해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겠지. 오늘도 화이팅 하자. 어쩌면 이 문구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곧 이 뷔페의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방문하는 모든 손님에게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다음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누군가가 가볍게 질문을 던지자 다른 직원이 씩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새로운 이야기는 늘 생겨나죠. 우리도 그 변화를 즐기면서 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다음에 오실 땐 더 편하게, 더 즐겁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직원들은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사람들을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오늘의 사건을 지켜본 모든 이가 조금 더 희망찬 마음으로 각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뭔가 느끼셨다면 다음에 뵐 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 주세. 뷔페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그 온기 어린 마지막 한마디는 이미 매장을 떠난 이들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지켜본 이들에게도 전하는 당부처럼 들렸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또 다른 작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오늘 일을 떠올려 주세. 대단한 영웅이 될 필요는 없습. 그저 작은 관심과 배려만으로도 사람들의 하루가 훨씬 밝아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곳에서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씨앗을 보고 희망을 얻어 또 다른 곳에서 같은 열매를 피워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내일로 이어지는 힘이니까. 그럼 다음에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결국 모든 것은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뷔페를 나가는 마지막 사람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다음번에도 꼭 와야지. 혹시 또 손흥민 선수를 만날지도 모르잖아? 맞아. 그리고 그때는 정말 규정이 개선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좋겠어. 서로 기대하며 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길 바라는 작은 희망의 상징처럼 보였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시면 부디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길 바라요. 한 번의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 우리도 계속 눈과 마음을 열고 지켜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재미있었다면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세. 실제 삶에서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럼 또 만나요.